정강입니다. 화훼장식 기능사 국가 자격증을 도전하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훼장식 기능사 국가 자격증 변천사를 보면 200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주어진 과제는 서양 디자인, 그 다음에 동양 디자인, 그 다음에 구조물을 이용한 스트라우스, 그 다음에 상품이나 이벤트 상품을 할 수 있는 와이어링 기법을 사용한 신부 부케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과제 중에서 2개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리고 물론 그 사이에 재료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 세월이 흘려서 변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5년도에 이렇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응시 과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트라우스 2개, 그 다음에 서양 디자인 직선 구성 7개, 동양 스타일 2개, 그 다음에 코사지가 첨부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1과제에 스트라우스는 40분에서 50분 시간이 주어지는데 40분 동안은 스트라우스를 하고 10분은 코사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50분을 모두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 과제는 우리가 어레인지멘트인데 그거는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고 해야 되겠죠. 그럼 동양꽃꽂이는 30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자기가 잘 조정해 가지고 해야만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꽃꽂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양꽃꽂이는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꼭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을 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동양꽃꽂이는 왜 먼저 하느냐,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동양꽃꽂이는 선과 그 다음에 여배, 그 다음에 삼각 구도, 그 다음에 꽂는 방법, 각도,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양꽃꽂이를 조금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서양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쉽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동양꽃꽂이를 합니다. 자, 동양꽃꽂이를 쉽게 표현을 하자면 물론 1주지, 2주지, 3주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 종지의 역할을 자동으로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각도를 갖다가 꽂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1주지는 45도, 경사 기본 하형이 1주지는 45도, 2주지는 15도, 그 다음에 3주지는 75도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동양 무용 기본 동작을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동양 무용의 기본 동작이 어떤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안 돼! 이것은 자, 보시면은 선이 끝이 안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자, 이 주지가 15도, 고개가 갸우뚱하면 예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개를 가이뚱했을 때 훨씬 예쁜 모습이 동양꽃꽂이의 경사 기본 하형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가이뚱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왼쪽으로 15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소재를, 자, 우리가 제시된 소재가 탑사칠은 5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어진 소재 장미는 장미나 뭐 카네이션일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쓰는데 10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국화를 주어진 과제고, 그 다음에 몬스테라가 5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탑사츠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연산홍이나 다른 나뭇가지를 선택한다면 풀리닝 기법, 자, 그게 이론에 나오죠. 가지치기.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많이 숙달된 연습을 통해서야만이 그 아름다운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탑사칠은 일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탑사칠이 원래 이렇게 생겨서 하면 예쁘다. 자, 군데 잘라가지고 탑으로 만들어서 쓰면은 된다, 이래갖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자, 그거는 그런 얘기이고, 자, 탑사치를 쓰는데 경사형이니까 아무래도 선이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기울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직선인 선을 경사형으로 할 때
구부리는 방법을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을 4개를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꺾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를 갖다가 먼저 자, 기본 동작 서로 마주보는 모습을 주기 위해서 꺾어줍니다. 이렇게. 자, 꺾어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45도 각도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5도 각도를 기울으면 다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런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게 직선선을 가지고 경사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시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자, 탑사치를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양 꽃꽂이 마지막은 여러분들 물이 깨끗해야 되죠. 그죠? 물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만지다 보면 잎이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만지는 마사징 기법은 물 화기 바깥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구도로 꽃을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종지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무는 항상 사선으로 잘라야 되죠. 물론 이렇게 전정가위가 있어요. 있긴 하지만 우리 뭐 보통 꽃가위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기울 때의 사선은 자, 우리가 항상 사선을 기우는 쪽에 사선을 써야만이 잘 기울어지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정할까요? 자, 동양 꽃꽂이 일주지는 수반의 길이, 그죠? 플러스 높이. 요거만큼 그리고 1.5배에서 2배입니다. 그런데 왜 1.5배에서 2배를 여유를 주었냐 하면 그것은 화기 때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각적인 소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날씬한 선은 당연히 2배 해야죠. 그러나 우리 오늘 선택된 탑사철은 잎이 있기 때문에 2배 하면은 너무 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1.5배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삼각구도를 꽂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삼각구도 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점이 어디냐? 요거를 좀 하시는데, 자, 이런 둥근 하기가 요즘 제시가 되죠. 국가 자격증에서는 둥근 하기가 제시가 이 화기가 제시되는데 이 화기를 그러면 침봉 위치가 원래는 사각형과 큰 화기가 나오면 진봉 위치가 틀려집니다. 직립형과 경사형의 진봉 위치가 틀려지지만 이 화기가 나왔을 때는 중앙에 두고 하시면은 그냥 우리가 각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각도를 하는데 자, 아까 무용을 보여주었듯이 자기 중심 직선에서 앞으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섰을 때 내 어깨를 닿는 쪽으로 선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주지입니다. 자, 이주지는 1주지의 4분의 3 또는 2분의 1인데요. 그때는 이것도 시각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와 얘가 크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 2분의 1 하면 또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4분의 3 그렇게 좀 이주지를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좀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예쁜 탑을 만들어줘서 요것도 뭐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재면 4등분에서 3등분이 가게끔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자르는데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삼각구도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른 것을 이렇게 비껴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눌러서 자, 아까 15도 이주지가 15도 기운 거 아시죠? 바르게 꽂아서 15도로 하되 자, 앞으로 우리가 꽃을 많이 꽂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도 5도 정도로 해서 약간의 모습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지죠. 자, 3주지도 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꽂아야 되는데 3주지도 2주지에 4분의 3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등분해서 자, 3등분 해서 3주지가 주어지면 됩니다. 자, 3주지는 자, 우리가 1주지는 균형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요거. 1주지는 형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2주지는 1주지를 받쳐주는 역할이고 3주지는 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3주지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크거나 너무 적거나 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주지는 2주지에 4분의 3을 하되 75도로 기웁니다. 자, 아까 우리 무용에서 가장 더 밑으로 내려오는 각도였죠. 그죠? 그리고 얘 역시도 조금 바라보는
서로 바라보는 요 각도로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소재가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것을 갖다가 자 종지를 써주는데, 종지는 우리가 동양꽃꽂이에서 나뭇가지를 우리 자연에서 보면 자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나무가 한 선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해서 이걸 꽂아주는 걸 보고 종지라 합니다. 그래서 동양꽃꽂이에서는 꼭 종지가 있어야 되는데, 종지는 자기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해야지 다른 초점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지에 보면 종지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종지의 길이는 자기 다른 주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주지보다만 짧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를 넣든 2개를 넣든 그는 종지는 상관이 없는데, 자, 자기가 주어진 소재에 비례해 갖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5번에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자, 그런데 항상 이 줄기가 침봉에서 2cm는 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꽃꽂이는 물에서 잎이 닿으면 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잎이 닿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자기 주지와 같은 방향에서 종지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붙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지도 거기에서 자른 것을 다시 사선으로 꼭 잘라야 됩니다. 사선으로 잘라서 다시 종지를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주지는 또 내가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균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넉넉한 거, 그죠? 3주지를 좀 넉넉한 걸 좀 짧게 해서 3주지에 이렇게 종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 1주지, 2주지, 3주지 자, 방향성과 각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 여기에 침봉의 위치가 침봉 안에 삼각 구도가 정확하게 꽂혀졌나를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꽃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길이를 정해야 될까? 물론 뭐 그 꽃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주어진 소재는 장미와 스프레이 국화잖아요. 그래서 이 장미 열송이 중에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한 단을 준비를 하면 덜 핀 꽃이 있고 핀 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동양꽃꽂이는 선과 여백과 그죠? 각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이렇게 보면은 덜 핀 꽃을 선택을 해서 꽂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꽃은 어떻게 꽂냐 하면은 아까 우리 나무는 사선으로 했잖아요. 근데 꽃은 정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침봉에 꽂아야 되니까 줄기가 약한 것이 있으면은 침봉에 잘 꽂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각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 각도를 잘 잡지 못하니까 꽃은 정면으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꽃이 너무 굵은 꽃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잘 안 꽂히면 약간의 사선을 주어서 꽃은 꽂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꽃의 길이는 대개 보면 자기 주지의 2분의 1에서 여기 꽃대만큼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요 길이에서, 그죠? 꽃대가 요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요 길이를 정해서, 정면으로 잘라서, 자, 꽃을 길이를 정해서 같은 방향으로 꽂아줍니다. 자, 그 일대 장미는 잎을 다 따면 안 되죠. 자,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미 꽃잎이 1-2개가 있는 한도에서 자기 주지를 편으로 각도를 기울여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이제 이 주지죠. 이 주지도 조금 가벼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 주지도 꽃과 같이 4분의 3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좀 잘라 놓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4분의 3이 어딘지 정해서 다시 꽂는데 저는 뭐 너무 많이 꽂다 보니까 4분의 3이 얼마인지 금방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주지가 또 이 주지는 자기 주지에 따라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지는 아까 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주지는 꽃이 좀 넉넉한 잘 많이 핀 꽃들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주지의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도 선택을 해서 자,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가 한 번쯤 하고 이 꽃대만큼 차이로 나게끔 자, 3주지 75도로 다시 기울여 줍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자, 꽃도 자, 각도와
자, 주지 길이와 꽃의 방향성이 모두 주지를 따라 가지고 갔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포인트라는 게 있죠. 항상 꽃꽂이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에는 정말 잘생기고 아주 튼튼한 그런 포인트로 자, 하는데 포인트는 자, 우리 동양 꽃꽂이를 다 이따가 제가 꽂고 난 다음에 이렇습니다 하고 말은 하겠지만 자, 동양 꽃꽂이는 자, 꽃과 꽃 사이가 여백이 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꽃과 꽃 사이에 여백도 있지만 꽃 이 질서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있게 됩니다. 삼각 구도로 비대칭으로 가게 있어야 됩니다. 꽂았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꽃이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같이 자기 주지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꽃 길이가 정확하게는 꽃 길이가 모두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차이지만 꽃 길이가 모두 틀리게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자, 내 세 개 주지에서보다 좀 적게 해서 앞으로 자, 우리가 보통 뭐 20도, 30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앞으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사형이니까 포인트도 약간 경사를 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포인트가 나는 경사형이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꽃은 자, 우리가 보통 70% 소재 주어진 소재의 70%를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장미를 7송이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꽃이냐면 자, 자기가 잘라서 자, 대보죠. 먼저 길이를 한번 보세요. 자, 얘와 같은 길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보다도 조금 큰 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보고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내가 이 3주지의 길이와 포인트와 다른 꽃이 하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길이를 한번 좀 재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지죠. 그럼 우리가 아까 조금 잘라 놓은 거 좀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주지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3주지에는 적은 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송이를 꽂았어요. 그리고 동양은 일방화예요. 그죠? 사방화가 아니죠. 당연히 동양화는 불교 전례부터 전래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방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꽃을 볼 때 입체적으로 앞부분이 좀 뭔가 이렇게 입체가 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걸 하는데 자, 길이는 이것과 같이 틀리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서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꽂아서 튕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꽃 길이가 다 틀리게 자, 7송이가 꽃 길이가 다 틀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 보시면 얘와 얘가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이것도 일직선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도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가든지 그거는 일직선만 아닌 방향에서 주면은 자, 1주지, 2주지, 3주지, 종지 그 다음에 꽃이 주어진 길이만큼 갔는데 70%를 소재를 쓰고 자, 그 각도에 따라서 자, 우리 이게 일직선이 아닌 꽃이고 그 다음에 꽃 길이가 다 틀리다는 것만까지만 이렇게 꽂아도 동양의 의미, 선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주어진 게 이제 국화죠. 자, 스프레이 국화인데요. 스프레이 국화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유는 자, 동양 꽃꽂이는 많이 꽂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깔끔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어진 컷잎은 좀 자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연이기 때문에 잎을 다 따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화를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국화보다는 동양 꽃꽂이 소재를 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작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의 쌍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화꽃을 이렇게 예쁘게 쓰는 방법은 이거 기술입니다. 자, 물론 얘 가지가 많아요. 지금 꽃 봉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꽃도 쳐서 자, 경쟁되는 꽃이 이렇게 꽃잎을 쳐서 꽂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30분 안에 여러분들 꽂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잘라서 자,
반을 자르면 이게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절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와 1주지와 2주지 사이에 얘를 국화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보시면은 여기에는 국화가 1주지에는 국화가 길게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 2주지 국화는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또 짧게 들어가죠. 얘 국화도 서로 길이가 틀리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지가 우리가 1주지의 4분의 3이니까 당연히 국화도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이용해서 자, 이쪽으로 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옆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런 길이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꽃들 정면을 잘라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대보시고 얘가 적거나 크면 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길이를 이미 알고나 있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렇게 잘라 놓은 거 있죠? 얘를 갖다가 자, 절제를 좀 해서 자, 요것도 깔끔하게 복잡하지 않도록 꽃을 이렇게 해서 자, 3주지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3주지는 짧은 게 이렇게 넉넉한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꽃과 꽃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포인트도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포인트 자리에 우리가 또 어떤 꽃을 꽂을 것인가. 포인트도 뭔가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트에도 꽃을 이렇게 많은 가지보다는 좀 심플하게 이렇게 잘라서 근데 지금 여기 사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삼각 구도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국화를 잘라서 쓸 때 이렇게 깔끔하게 삼각 구도가 되게끔 하면 아무래도 깔끔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와 사이에 제가 또 국화를 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라 블라우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앞에도 가볍게 해주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절제를 해서 다시 앞쪽으로도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화가 지금 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좋지만 자, 더 우리가 그래도 동양꽃꽂이도 꽉 찬 느낌이 있어야 돼요. 선은 분명히 느껴야 되지만 꽉 찬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필라 플라워를 조금 더 예쁘게 넣어주면은 그 꽉 찬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하나를 제가 절제를 해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자, 단 주의할 것은 예, 스프레이 국화는 필라 플라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미보다 올라가게 쓰면은 불편해요. 예, 물론 살랑살랑하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필라는 필라답게 자, 우리가 장미는 메스잖아요. 그러나 메스보다가 필라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장미 속에서 머무르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쪽에 우리가 좀 빈 것 같아서 또 하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주지보다 더 이상의 필라 플라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자, 이게 주어진 소재를 지금 꽃 소재와 꽃을 다 넣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주어진 소재가 있죠? 몬스테라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자, 우리 목적이 동양꽃꽂이는 선을 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친봉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봉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 잎을 여러분들이 잘 써야 돼요. 이 잎이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자, 보면 자기가 5개 주어졌는데 잎이 다 틀립니다. 자, 어떤 곳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잎을 어디에 넣어서 가려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에 가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지 않게 구도 안에 삼각 구도 안에 줄기가 초점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침봉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넣으면은 아무래도 이 침봉을 가리는데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잎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다가 자, 여기 앞에 우리가 침봉이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침봉을 다시 앞에다가 하나를 넣어서 자, 우리가
어쨌든 우리 삼각구도잖아요. 동양꽃꽂이는. 그래서 이 잎도 삼각구도가 되게끔 각도와 이 삼각구도 길이가 다 틀립니다. 자, 몬스테라 잎도 얘와 얘가 각도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게 모두 채워져서, 자, 이렇게 서서 침봉이 보이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들여다봐서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간혹 그런 일이 있다면, 자, 우리가 아까 남은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아까 남은 소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보강을 좀 해주면 아주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흘른 잎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그것을 꺼내서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동양꽃꽂이 실용지만 이론 하나, 플로닝 기법, 가지치기 그거 하나 알고 넘어가시고요.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청강입니다.